번째로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네, 정치검찰이죠 사실상. 윤석열 씨에 대한 기사와 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첫 번째 주제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공수처법 배신, 윤석열 뒤통수 맞았다, 격앙. 윤석열은 지금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주변 인사가 전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4+1 여야 합의체가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검 간부에게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고 한다며 그 중대한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가 뒤통수를 맞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씨한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 검사인 줄 모르고 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저희가 그 뒤에 숨겨진 내용이 결국 뭐였습니까? 자기는 조직, 즉 검찰에 충성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과거에 이 친MB계라는 얘기가 있죠. 친MB계라고 분리되는데, 그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래서 약간 이 사이드를 돌고 있을 때 저희가 굉장히 깨어있는 검사다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국민들이 상당수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건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총장 지명 당시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저렇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권력을 겨눈다는 사실, 이게 지금 상황이 변경된 거라고 하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모두 동의를 해줬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요. 근데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수용한 대신 권력에 대해 검찰이 쿨하게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의 검찰개혁 방식이었죠. 그 복수의 대검 고위 관계자가 그걸 배경으로 처음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법안은 현재 4+1에서 합의된 법안과 많이 달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박 장관의 서신에 나온 내용은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라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모두 공수표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4+1에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은 윤 총장과 대검이 생각하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대형 참사가 추가되고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가능 범죄가 다소 확대됐을 뿐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핵심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 지금 아까 그 제24조 2항 이걸 갖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검경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착수 단계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공수처는 소속이 없는 무적기관이자 적이 없는 무적기관이 돼버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그 소속이 없는 무적기관이자 적이 없는 무적기관이 어딥니까 여러분? 바로 검찰 아닙니까? 검찰은 전 세계에 진짜 둘도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유일한 집단이죠. 그래서 모 검사는 이제 언론 플레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검찰이 뭔가 수사만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 조금씩 알려지기만 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일단 뭐가 문제는 있구나 라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을 되게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는 검찰은 그냥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흘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우병우가 과거에 그 CJ 관련해서 그 직권남용을 지금 이제 그 우병우 씨는 그 한 3차례 만에 좀 이게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공정위에다가 굉장한 압박을 했었죠.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직권남용인 거죠.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검찰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 모든 변화를 전부 다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그러면서 정권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것인데요. 윤 총장에겐 그러면서 그 대검 간부들은 지금 사표를 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하고 있다고 하고, 대검 고위 관계자는 법안 표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설 경우 반개혁적인 인사로 비춰져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총장이 지금 나서든 나서지 않든 현재 법안에 대한 문제점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대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일보의 다른 기사를 보면 윤석열 격분한 공수처 수정안, 박주민 의원이 밀실서 주도. 일단 기사 제목부터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좀 받고 있죠. 제목 자체가 뭔가 밀실에서 되게 막 그 은밀하게 뭔가를 이제 막 작당 모의를 한 것처럼 저렇게 기사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를 요약해보자면 4+1 협의체가 내놓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독소조항 때문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이 주도해서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는 건데요. 검찰이 지금 이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받고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일단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여태까지는 그 윤석열 씨가 좋아하는 쿨하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쿨하게 외면하면서 이걸 정치의 영역에 던져놨었죠. 여태까지 검찰이. 그래서 굉장히 막 신경을 안 쓰는 듯 하면서 마치 되게 쿨한 척을 했지만, 지금 이제 국회 돌아가는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4+1 최종 합의가 돼서 뭐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게 이제 통과가 되기 직전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검찰도 더 이상 그렇게 쿨한 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는 순간 저들의 그 여태까지 독식해오던 그 막강한 권력은 전부 다 이제 분산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해왔던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들까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라도 이걸 이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굉장히 쿨한 척 하다가 지금 이제 발톱을 드러내서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이 수사 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과잉 수사나 문기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현직 검사는 민주주의 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데 공수처가 모든 검찰 사건의 보고를 받겠다고 하는 건 초헌법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일당 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한 법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 견제와 균형을 얘기를 하면서 초헌법적인 기구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사실 그런 엄청난 그 검찰 위에 막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인원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막 수사권, 기소권 얘기도 굉장히 많이 오갔는데, 그리고 뽑을 때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친여성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보시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추천위원이요. 그래서 그 후보 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일단은 그 검찰을 막 억누르려고 한다. 초헌법적인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요. 지금 검찰이 저렇게 말 같지도 않게 대통령한테까지 그 칼날을 쑤시고 있고, 검찰하면 딱 그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상명하복. 그 진짜 완전히 그 수직적인 그 체계에 완전히 그 길들여진 조직이 바로 검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검찰총장이 그 법무부 장관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의 명령은 다 외면하고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과거에 막 그 사모펀드 자기가 좀 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놓고, 정작 지금 그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올라간 건 뭡니까? 전혀 그 사모펀드라든가 뭐 입시 막 표창장 이런 거 실컷 4달 넘게 털어놓고 정작 그 별건 수사로 어거지로 지금 엮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초헌법적인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유리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 검사 자격이 원래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수사관 자격은 이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검찰, 경찰 정보 공유처럼 공수처 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논란에 박주민 의원 측은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고, 공수처 사전 보고 조항은 검찰 쪽을 잘 아는 다른 의원이 제안했다고 주장했고, 그러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규모가 작은 공수처에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을 알려주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기능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간의 정보 공유를 해왔지만 문제가 없었던 걸 보면 공수처에 보고하면 수사정보가 셀 거라는 우려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기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수사관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20번 이상 꾸려진 특검팀도 변호사를 검사로 만든 제도였다며 위헌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격노했다고 한 내용의 그 기사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진짜 깡패 같은 짓을 눈앞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막 해외로 가실 때마다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소를 한다든지 그런 짓을 실제로 벌여왔죠. 이런 검사 도대체 언제까지 볼 거냐? 근데 이 검찰 내에 막강한 그 권력이 진짜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부에서 검찰총장이 개혁을 하겠다, 혹은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처럼 직접 개혁을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친 개마냥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예, 그 최근에 그 황운하 청장님이었나요?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그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 진짜 개의 모드일 때가 있고 늑대의 모드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만큼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상황 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